코, 아쿠다가와 유노스케. 젠지 나이구 스님의 코로 말하면 이 케노는 교토 동남쪽 우지시의 한 지명입니다. 이 케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길이가 대여섯이나 돼서 윗입술에서 턱 아래까지 늘어져 있었다. 코뿌리에서 코끝까지 똑같이 굵었다. 말하자면 가늘고 긴 순대 같은 것이 대롱대롱 얼굴 한가운데 매달려 있었다. 쉰이 넘은 나이구 스님은 그 옛날 삼위성 시절부터 내도량 구부, 이 내도량 구부는 궁중 내 도량에서 봉사하고 공양법회에서 경을 읽는 고성입니다. 내도량 구부의 직위에 오른 지금까지 널리 코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 물론 겉으로야 지금도 별 내색하지 않는다. 온 마음을 다해 내셔의 극락정토를 갈구해야 할 수도성의 몸으로 코를 걱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신이 코에 신경 쓴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었다. 나이구 스님은 평소 이야기할 때도 행여 코라는 말이 나오기라도 할까 노심초사했다. 나이구 스님이 코를 어쩌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실제로 코가 길어서 불편했다. 심지어 식사할 때도 혼자서는 먹지 못했다. 혼자서 먹으면 코끝이 그릇 속의 밥에 닿았다. 그래서 나이구 스님은 제자 한 명을 밥상 맞은편에 앉히고 밥 먹는 동안 너비 한치 길이 2자 크기의 널빤지로 코를 들어 올리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밥을 먹기란 코를 들어 올리고 있는 제자에게도 코가 들려있는 나이구 스님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한 번은 이 제자 대신 널빤지를 들고 있던 12살 난 동자승이 재치기를 하다 손이 흔들리는 바람에 코가 주간에 빠진 일이 있었다. 이 소문은 당시 교토까지 떠들썩하게 퍼졌다. 그렇지만 나이구 스님이 코를 고민하는 중요한 이유가 결코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실은 코 때문에 상처받은 자존심이 문제였다. 이 케노 마을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생긴 젠치 나이구 스님한테는 성녀라는 속되지 않은 직업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다. 그런 코라면 어떤 여자도 시집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개중에는 코 때문에 출가한 거라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다. 정작 나이구 스님은 자신이 성녀라서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구 스님의 자존심은 아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 너무나 예민했다. 그래서 나이구 스님은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먼저 나이구 스님은 긴 코를 실제보다 짧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려 고심했다. 사람들이 없을 때면 거울에 얼굴을 여러 각도로 비춰보면서 열심히 궁리했다.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봐도 얼굴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자 턱을 그어봤다. 턱 끝에 손가락을 대봤다 하며 집요하리만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스님이 만족할 만큼 코가 짧아 보이는 일은 여태 단 한 번도 없었다. 고민하면 할수록 오히려 길어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이구 스님은 거울을 상자에 집어넣으면서 새삼 한숨을 쉬고 마지못해 독경 책상으로 돌아가 관음경을 읽었다. 다음으로 나이구 스님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코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케노 절은 스님 공양과 슬법회가 자주 열리는 절이었다. 절 안에는 성방이 빈틈없이 들어서 있고 목욕탕에서는 날마다 물을 끓여댔다. 그런 절이니만큼 각양각색의 성녀와 속인들이 드나들었다. 나이구 스님은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한 사람이라도 코가 자신처럼 생긴 사람을 찾아내 안도하고 싶었다. 나이구 스님의 눈에는 관리들이 입는 감색 비란옷도 흰 명주 호옷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물며 성녀가 쓰는 주황색 모자나 7억의 법이 따위는 하도 많아서 있으나 마나했다. 나이구 스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저 코만 봤다. 그러나 매부리 코는 있어도 나이구 스님 같은 코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찾지 못하면 못할수록 나이구 스님의 마음은 불쾌해져 갈 뿐이었다. 나이구 스님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무심코 대롱대롱 매달린 코끝을 꼬집는 바람에 나이값도 못하고 얼굴을 붉힌 것은 이런 불쾌함 때문에 평정심을 잃은 탓이었다. 마지막으로 나이구 스님은 불교 경전과 그 밖에 다른 책에서도 자신과 닮은 코를 가진 인물을 찾아내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문에도 부처의 제자인 목련존자나 사리불의 코가 길었다는 대목은 없었다. 물론 용수보살이나 마명존자도 코는 평범했다. 나이구 스님은 고대 중국의 촉한 사람인 유비의 귀가 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코였다면 한시름 놓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다.
나이구 스님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고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코를 짧게 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나이구 스님은 이 방면에서 해볼 만한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써리슨 한울타리 열매를 달여서 마신 일도 있고 쥐 오줌을 코에 문지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여전히 대여섯이나 되는 코가 입술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 나이구 스님의 심부름 겸 교토에 갔던 제자 승려가 아는 의사에게 코를 짧게 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의사라는 이는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남자로 당시에는 초라쿠지 절의 승려였다. 나이구 스님은 여느 때처럼 코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채 하며 짐짓 그 방법도 바로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식사 때마다 지나가는 말로 제자한테 수고를 끼치는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 속으로는 물론 제자가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자신을 설득하기를 기다렸다. 제자도 나이구 스님의 이런 꾀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렇지만 반감보다 나이구 스님이 그런 꾀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를 동정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제자는 나이구 스님이 기대한 대로 가진 말로 그 방법을 권했다. 결국 나이구 스님은 예상대로 못 이기는 척 따르기로 했다. 코를 짧게 하는 방식에는 단지 뜨거운 물에 코를 삶아 다른 사람의 코를 밟는 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뜨거운 물은 절의 목욕탕에서 언제든 끓고 있었다. 제자는 바로 목욕탕에서 손끝도 담그지 못할 만큼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길어왔다. 하지만 주전자에 코를 직접 넣으면 뜨거운 열기를 쐬고 얼굴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구멍을 뚫은 쟁반을 주전자 뚜껑처럼 덮고 그 구멍으로 코를 물에 담그기로 했다. 코만은 뜨거운 물에 담가도 조금도 뜨겁지 않았다. 잠시 후 제자가 말했다. 이젠 다 삶아진 듯 합니다. 나이구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말만 들으면 아무도 코 이야기라고 짐작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뜨거운 물에 삶아진 코는 벼룩에 물린 것처럼 건질건질했다. 나이구 스님이 쟁반 구멍에서 코를 떼자 제자는 두 발에 힘을 실어 아직 김이 나는 코를 밟기 시작했다. 나이구 스님은 옆으로 누워 코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눈앞에서 제자의 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제자는 가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나이구 스님의 민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물었다. 아프지 않으신지요? 의사가 열심히 밟으라고 해서 그런데 괜찮으신지요? 나이구 스님은 고개를 저어 아프지 않다는 뜻을 보이려 했다. 그런데 코를 밟히고 있어서 생각만큼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다. 눈을 치켜뜨고 터서 갈라진 제자의 발을 보면서 화난 듯한 목소리로 아프지 않다니까? 하고 대답했다. 사실 간지러운 데를 밟고 있어서 오히려 시원했다. 오랫동안 밟았더니 드디어 좁쌀만한 것이 코에 돋기 시작했다. 꼭 털 뽑은 새를 통째로 구운 듯한 모양이었다. 제자는 이 모습을 보더니 발을 멈추고 혼잣말 하듯이 말했다. 이것을 쪽집게로 뽑으라고 했겠다. 나이구 스님은 불만스러운 듯 부르퉁해서 잠자코 제자가 하는 대로 코를 막혔다. 물론 제자의 친절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알기는 하지만 자신의 코를 물건 다루듯하는 행동이 불쾌했다. 나이구 스님은 못 미우던 의사한테 수술받은 환자처럼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마지못해 제자가 코의 털구멍에서 쪽집게로 기름을 뽑는 것을 지켜보았다. 네 푼쯤 되는 길이의 새 깃털의 줄기처럼 생긴 기름이 빠져나왔다. 이윽고 기름 뽑기가 일단락되자 제자는 한숨 돌린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한 번 더 삶을까요? 나이구 스님은 불만스럽다는 듯 여전히 눈살을 찌푸린 채 제자가 말하는 대로 따랐다. 두 번 삶은 코를 꺼내보니 과연 전보다 짧아졌다. 이 정도라면 흔한 매부리 코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나이구 스님은 짧아진 코를 쓰다듬으며 제자가 꺼내주는 거울을 쑥스러운 듯 머뭇 들여다보았다. 코는 턱 아래까지 매달려 있던 코는 거짓말처럼 거의 줄어들어 지금은 겨우 윗입술 위에서 무기력하게 얼마 안 되는 길이만 남아있다. 군데군데 얼룩덜룩 붉은 것은 아마 밟혔을 때의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됐으니 분명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비웃지 않을 것이다. 거울 속에 있는 나이구 스님의 얼굴은 거울 밖에 있는 나이구 스님의 얼굴을 보고 만족한 듯 눈을 꿈뻑였다. 하지만 그날은 하루 종일 코가 다시 길어지지 않을까 불안했다. 나이구 스님은 독경하거나 식사하다가도 틈만 나면 손을 내밀어 슬며시 코끝을 만져보았다. 하지만 코는 얌전히 입술 위에 머물러 있을 뿐 딱히 입술 아래로 늘어질 기색도 없었다. 하룻밤 자고 난 다음날 일찍 눈이 뜨시자 나이구 스님은 가장 먼저 코를 만져보았다.
코는 여전히 짧았다. 나이구 스님은 몇 년이나 걸려 법화경을 필사한 공을 쌓았을 때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나이구 스님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마침 그때 일이 있어서 이케노의 절을 방문한 무사가 전보다 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별다른 말도 없이 빤히 나이구 스님의 코만 보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예전에 나이구 스님의 코를 죽속에 빠뜨린 적이 있는 동자승은 강당 밖에서 나이구 스님과 엇갈려 지나갈 때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찾았지만 끝내 참기 어려웠는지 갑자기 풋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할 일을 지시받는 행자승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동안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나이구 스님이 뒤만 돌았다면 바로 킥킥 웃기 시작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이구 스님은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이 변한 탓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해석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물론 동자승이나 행자승이 비웃는 이유는 분명 변한 얼굴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비웃음이라 해도 코가 길었던 옛날과는 비웃는 양상이 어딘지 모르게 달랐다. 낯익은 긴 코 대신에 낯선 짧은 코가 익살스럽게 보인다면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가 있는 듯 했다. 전에는 이렇게 대놓고 비웃지 않았는데. 나이구 스님은 경문을 읊다 말고 민머리를 갸우뚱하면서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다. 미워할 수 없는 나이구 스님은 그럴 때면 멍하니 옆에 그려둔 보현보살의 초상을 바라보면서 코가 길었던 4, 5일 전의 일을 떠올리고 지금은 초라하게 전락한 사람이 좋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침울해졌다. 유감스럽게도 나이구 스님에게는 이 의문의 답을 내릴 지혜가 부족했다. 사람 마음에는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당연히 동정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불행에서 빠져나오면 왠지 허탈해진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똑같은 불행에 빠뜨려보고 싶은 생각마저 든다. 어느새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적의를 품는다. 나이구 스님이 이유를 모르면서도 왠지 불쾌했던 것은 이 게노의 성녀와 사람들의 태도에서 다름 아닌 이런 방관자의 이기주의를 은영중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이구 스님은 날마다 심기가 불편해졌다. 말만 꺼냈다 하면 누구든지 고약하게 야단쳤다. 나이구 스님은 법간탐은 자신 아닌 불법을 아까워하여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간탐, 죄를 받을 거야. 급기야 코를 치료했던 제자마저 험담할 지경이 되었다. 특히 나이구 스님을 화나게 한 것은 장난꾸러기 동자승이었다. 어느 날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나이구 스님이 별 생각 없이 밖에 나가보니 동자승이 두자 길이의 나무 토막을 휘두르며 털이 길고 야윈 삽살개를 뒤쫓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쫓는 것이 아니었다. 코는 맞지 마라, 요놈 코는 맞지 마라 하고 놀려대면서 뒤쫓고 있었다. 나이구 스님은 동자승의 손에서 나무 토막을 낚아채 뺨을 세게 때렸다. 그 나무 토막은 이전에 나이구 스님의 코를 들러 올리던 나무였던 것이다. 나이구 스님은 공연히 코를 짧게 한 것이 되레 원망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날이 저문 뒤 갑자기 바람이라도 부는지 탑에 달린 풍경 우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머리맡에 전해왔다. 게다가 추위도 부쩍 심해져서 늙은 나이구 스님은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잠자리에서 말똥말똥하고 있으려니 그때 갑자기 코가 전에 없이 근질근질해졌다. 손을 대보니 약간 물기가 서린 것처럼 부어 있었다. 어쩐지 코에만 열이 나는 것 같았다. 무리하게 줄여서 병이 났을지도 모르겠군. 나이구 스님은 불전에 향을 올리는 듯 공손한 손놀림으로 코를 누르면서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나이구 스님이 언제나처럼 일찍 눈을 떠보니 절 안의 은행과 칠렵수가 하룻밤새 잎을 떨구어 떨은 황금을 깔아놓은 듯 환했다. 탑지붕에 서리가 내린 탓인지 아직 희미한 아침 햇살에 탑 꼭대기의 9개의 고리가 눈부시게 빛났다. 나이구 스님은 뒷문을 들어올린 툇마리 위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켰다. 다 잊어가던 어떤 감각이 다시 나이구 스님에게 돌아온 것은 이때였다. 나이구 스님은 당황해서 코에 손을 댔다. 손에 만져지는 것은 어젯밤에 짧은 코가 아니었다. 윗 입술 위에서 턱 아래까지 데이스치 정도 늘어진 예전의 긴 코였다. 나이구 스님은 코가 하룻밤새 다시 원래대로 길어진 것을 알았다. 동시에 코가 짧아졌을 때 느꼈던 상쾌한 기분이 난데없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 이렇게 되었으니 날 비웃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나이구 스님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긴 코를
새벽녘 가을바람에 흔들림거리면서